원조 재건축한 게 유시민이에요. 김어준하고 유시민하고 거의 이제 협박이거든요.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코어 지지층 흔들려.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 내로남불이 아주 일상화돼 있다 그러니까. 지들 유리한 대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광환빈이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의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뭐 아직도 시끄러운데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쏘아올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친문, 대통령은 세입자.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였죠. 26일 지난주에 다스베이다.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 한 얘긴데 김준일 위원께서 이제 쭉 뭐 항상 얘기하셨던 유시민, 김어준 뭐 이런 지금 관계들인데. 재건축 얘기가 이게 뭔 얘기예요?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건축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누구를 겨냥해서 한 얘기인가요, 저게? 아니 이재명 대통령 겨냥한 거고. 겨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겨냥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은연 중에 그러니까 은근하게 한 게 아니라 대놓고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대놓고 자신감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 대통령이? 예, 자신감 과잉이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여기에 주인의 동의 없이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아 그럼 세입자네요, 대통령이? 대통령과 친명들은 세입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그렇게 본다니까.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친노 친문으로 이어진 이 정당의 주인은 그들 친노 친문이고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고 딴지일보 뭐 김어준 방송 보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상한 사람들 계속 갖다 쓰고 그러면서 왜 재건축을 하려고 해요? 증축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게 원래 집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좀 더 짓는 거, 확장하는 거 오케이. 그렇게 말하긴 했네요. 증축 원래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아 이거 딱 보니까 진짜 대통령을 겨냥한 거네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아, 그럼 자기들이 싹 다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거다?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앞뒤 맥락을 보면은 이제 문재인 모욕 주기가 심한데 이거 이재명이 지금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야? 시키는 거 애들한테 시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촉법 평론가. 촉법 평론가와 용역 평론가가 있다. 그래서 단어가 무시무시하네요. 체크나이프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유시민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건달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 이름도 모르는 듣보잡들이 잭나이프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막 쑤신다는 거야. 자기를 와가지고. 근데 그 옆에 김어준이 그 칼에 청와대라고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의 뭐 대놓고 조롱을 하는 거네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제가 정 의원님은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거 만약에 도표를 그린다면 자 일단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일단 조합위원장이 조합위원장. 거기 원래 기존에 있었던 조합원들은 누구냐? 문조 털레유들이에요. 문조 털레유. 원래 조합원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분양을 새로 하면서 이 이웃 주민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김용남, 이해훈, 이뇨한, 한찬식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새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에게는 김용남, 이해훈, 인효한, 한찬식 이런 사람들 우리 주민으로 좀 받아도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분양해도 되는 겁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장이 이거 나랑 친한 사람들이니까 얘 데리고 와도 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용역 촉법 평론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민철 이번에 그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이분이 이제 잭나이프 들고 다니는 거야. 신인규 이분도 이제 원래 개혁신당이었잖아요. 그분 촉법 평론가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김용민 이제 한강 새똥 돼지길인가 거기에 나오는 김용민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용역 촉법 철거 전문가들인 거죠.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가산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서
뭐 문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로 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건가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깐 거랑 그 인사를 채용한 거랑 임명한 거랑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격화되면서 네. 이 개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감정이 많이 상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좀 부인할 수가 그럴 없고. 수 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최근에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문조 털레유 해가지고 이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소위 뒤에 얘기하는 그 네 명은 뭐 조털레유, 그러니까 이 네 명은 네.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내거나 본인이 이제 정치적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별로 한 게 없어요. 뭐 애초에 노무현의 남자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퇴임 이후로 네. 뭐 이제 평산 책방 운영하고 근데 한 거라고는 이제 이번에 조국 그 평택을 출마했을 때 좋아요 누른 거 정도. 네. 이거 빼놓고는 한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각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 이게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뭐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1일날 만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일날 지금 만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왜 이렇게 됐느냐? 네. 왜 그러면 친명들이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공격을 했느냐? 결국은 조국 전 대표죠, 이제 조국 네. 대표가 평택을 나가는데 이 김어준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유시민이라고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들 친명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조국이 뭔데 왜 남의 당을 가지고 왜 이래?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쪽의 계보가 이제 친 문재인 계보가 지금 이어져서 당권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옛날부터 김어준은 원래 문재인 권력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그 문재인을 사실상 자기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은 조국으로 점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차기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약간 이제 이제 안 된 흔들렸죠. 거야. 그래서 아. 그 차기로 이제 건너가는 징검다리로 이제 이재명을 선택한 거고. 징검다리. 이낙연과 이제 이재명을 두고 이제 저울질을 하다가 이게 그들이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디까지나 민주당의 세계관이라는 점. 그 안쪽에서 보는. 그랬는데 이제 이재명 다음은 조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들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계속 조국을 믿는데 왜 지금 대통령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지금 조국을 끌어들이는 얘들 친문들 뭐야, 이런 식의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격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유시민 작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자아 성찰이 안 됩니다, 이분은. 자아 성찰이 안 저는 돼요? 뭐 아니, 나이가 그래도 60이 넘었는데 너무 좀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요, 진짜로. 네. 저는 이제 뭐 촉법이나 용역도 아니고 옛날부터 유시민을 깠던 사람으로서 원조 저격수. 뭐 저격수라기보다는 문제가 있다, 이분은. 그러니까 뭐 비판할 거는 비판해왔어, 옛날부터. 그렇죠. 엄청 욕 먹을 때도. 자, 먼저 지금 증축 재건축 얘기했잖아요. 네. 원조 재건축한 게 유시민이에요. 그렇네요. 옛날에 언제 했죠? 새천년 민주당. 탄핵 때. 아니, 그게 탄핵 아니라 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열린우리당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들하고는 증축해서 같이 못 가. 내가 재건축할래 하고 열린우리당 그 주도해서 만든 게 유시민 아닌가요? 그때 유명한 난닝구와 백바지가, 그랬죠. 난닝구는 기존 민주당 호남 보수색이 있는 전통 지지자들이고, 그랬죠. 백바지가 이제 유시민 소위 뭐 이제 의원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주류 세력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내가 같은데. 하는 재건축은 괜찮고 남이 하는 이재명이 하는 재건축은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하고 유시민하고 거의 이제 협박이거든요. 둘이 거의 뭐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코어 지지층 흔들려.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뭐 이런 네.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우리 떨어져 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우클릭을 한다라고, 이재명이 우클릭을 한다고 지금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노무현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자고 하면서 옛날에 막 이들이 반성했거든. 네. 노무현이 한미 FTA 할 때 우리가 그 진정성을 몰라주고 우리가 그랬죠. 제대로 못 지켜줬다. 뭐 이라크 파병할 때도 우리가 했다. 그럼 노무현 만약 여기에 똑같이 대입을 해가지고 노무현이 우클릭을 하면 그걸 버릴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문제죠. 예. 이 내로남불이 아주 일상화돼 있다.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 지들 유리한 대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지켜줘야 된다. 그 우클릭을 했던 그런 거에 우리가 정서를 이해해줘야 된다. 다수 연합을 해야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는 그랬다가 그랬죠. 이재명이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재명은 이제 너 쫓겨날 수 있어. 우리가 지지 버릴 수 있어. 협박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 뭐 시청자 보나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싸워야지 키 큰다. 그럴 나이도 지난 것 같긴 하다만. 그런데 정 의원님,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7월 1일 날 만나기로 했잖아요. 예. 이 만남의 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노리는 노림수, 그게 뭐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국 정치에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2022년 퇴임 당시에 국정 지지율이 45% 정도를 기록하면서 퇴임 당시. 퇴임 기준의 국정 지지율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입니다. 그때 당시에 청와대 나오면서 어떻게 제가 다시 한번 출마할까요? 물어볼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다 좋아하고 그랬죠. 그때 막 박수 치고 네. 그랬는데 사실 그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에 지금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박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4년 동안에 맞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정치 전면에 나서거나 특별히 뭐 지난 뭐 총선에서 PK 지역 다닌 거 외에는 그랬죠. 그렇게 별로 한 게 없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력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저는 이게 이런 데서 좀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사실 안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안 좋잖아요. 2017년 대선 때 뭐 해경궁 홍씨인가요? 뭐 그런 거 나오고. 해경궁 김씨 네. 이걸 비롯해 갖고 뭐 엄청나게 싸웠고 경선 때 치열하게 그 싸웠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가 된 다음에 2020년 대법원 그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기 전까지 네. 이재명 대통령은 친문들이 나를 죽이려고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라고 네. 생각했던 게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법원 구성이라 대법원 그랬죠. 구성이라든가 이게 근데 이거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 공직선거법 갖고 나를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당선 선거도 못 나오게. 당선 무효용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비롯됐느냐? 이재명 경기지사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가면서 안 데려갔구나. 이재명 경기지사만 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게 강원도 최문순 지사 이런 분들 갔는데 그거 만회하려고 이른바 리커버리 하려고 무리수를 쓴 겁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힘이 데려와서. 들어가고 이화영 평화부지사 데리고 가갖고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를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결국에는 송영길 의원이 폭탄 발언했었잖아요. 2022년 대선에 친문들 어디 트럭들 다 그냥 뭐 짱 박아놓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고 뛰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때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 기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서운함을 넘어서 약간의 원망? 네. 뭐 이런 뭐 분노까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있다고 보고 지금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노정되다 보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전통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지지자들하고는 충돌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까 뭐 문가산점이라고 했죠. 문가산점, 네, 그렇죠. 문가산점 그런 게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난다고 하더라도 두 분의 기본적인 성정이나 정치 스타일, 경로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의미 있는 워딩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뭐 대통령들이 서로 조금 케미가 맞아야지 이게 주거니 받거니 뭐가 되는 건데 일단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민석 총리 또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을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절제가 필요하다. 과하면 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한테 지금 너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추궁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권 주자로 생각한다는 건 누구나 다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랑 대립각을 세워서 확실하게 지금 표를 모으겠다는 뭐 그런 전략인 건가요? 김민석 총리의 이런 발언들은? 그렇죠.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는 좀 이제 왜 안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다 괜히 발을 얹으면 좀 이상하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당대표직 물러날 때 36번 네. 이재명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봐도 좀 뭐 대통령 비판할 수도 있고 저도 뭐 맨날 비판하는 사람인데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나 이런 방식들이 너무 거치고 네. 이거는 그 딱 보는 사람들은 그 좋아하지만은 뭐 당내에서도 그렇고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밥숟가락을 얹을 수는 없는 거야 정청래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과잉 자신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딱 정확하게 네. 자신감 과잉이다라는 거를 유시민이 이재명한테 쓴 말이에요.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감이 과잉이다. 예. 네가 네 맘대로 어떻게 네가 재건축을 해?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거잖아. 이게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과잉 자신감 아닌지 지금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는 뭐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 작가가 그 잭나이프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건달 평론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나는 은퇴한 이제 조폭 옛날 건달인데 큰형님 나 찌르러 오는 애들은 끝도 안 되는 애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자기는 세상 우월하고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맞고 쟤들이 하는 거는 어디 용역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들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성찰할 생각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뭐 이분이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 그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참 몸소 실천하고 있구나. 아니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한 분 중에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돼지 눈엔 돼지가, 부처 눈엔 부처가.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뭐 지금 해야 되나 좀 이따 해야 되나 뭐 고민도 했는데 이따가 저희가 준비된 얘기가 또 있으니 먼저 정청래 대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사실 참전은 안 했는데 최근에 재밌는 사진을 하나 페북에 올렸어요.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 뭐 제가 봤을 때 AI로 만든 것 같아요. 이 인상이 조금씩 달라요. 맨 왼쪽 위부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쫙 사선으로 이거 뭐 황금 각도예요. 태극기와 함께 저 뒤에 롯데타워인가 저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재언, 통합과 연대. 정청래 대표, 자, 이 정 의원님, 네. 저 페북에 담긴 진심 아니면 전략, 속마음 뭘까요? 통합과 연대를 얘기했는데 네. 그 같은 통합과 연대라는 단어를 쓰지만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쓰는 통합과 연대의 대상과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합과 연대의 대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그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네. 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는 통합과 연대의 대상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이른바 이념 좌표가 네. 5에서 좌측에 있는 사람들만 통합과 연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범위를 넓혀도 대략 뭐 5.3 정도까지 있는 사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통합과 연대의 대상은 이 범위가 더 넓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5가 아니라 6, 7에 있는 사람이라도 나는 통합과 연대의 대상으로 삼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5에서 7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새로운 이웃으로 못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유시민 주민들이 작가를 비롯해서 저는 이 논쟁은 어쨌든 8월 17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정리 안 되면 정리가 안 거의 되면 전쟁인 것 같아요. 정리가 지금. 안 되면 뭐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패한 사람이 그 체제에 순응해갖고 계속 거기서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해갖고 2028년 총선도 우리가 떨어져 나가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진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진영의 어떤 지금 통합과 연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합과 연대가 아니라 이게 각자 도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친명 정치인들이 한편으로는 이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같이 가기 어려운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 열린우리당 만들어질 때 일 아닙니까? 그랬죠. 네. 자, 그런데 그 김현이 혹시 그 딴지일보에 올라왔던 이재명 대통령 비하하는 그 사진 보셨어요? 저는 너무 저급해가지고 사실 여기 소개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좀 뭐랄까 이 비하의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는 그런 사진이 딴지일보에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이 이근태 의원이 김어준 씨한테
삭제해달라 그랬대요. 삭제는 되긴 됐다는데 혹시 그 사진 보셨어요? 어떻게 아니, 생긴 사진은 사진인지? 못 봤고요. 저도 네. 그 묘사한 것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텍스트로만 네. 봤네요. 예. 근데 이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비하하는 그런 사진들과 게시글들이 소위 거의 뭐 친문 진영의 베이스 캠프, 딴지일보 이런 데 올라오는 게 심상치 않아 보여요. 일단 커뮤니티에 네. 올라오는 거를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추후에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 이제 사전 검열 논쟁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 선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건태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 그냥 딴지일보 게시판 저는 이제 뭐 여러 게시판에 가끔 들어가 봐요. 네. 민심 청취용 이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뭐 클리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뭐 네. 뭐 예를 들면은 MLB 파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뭐 진보 보거든요. 보수를 아우르고 다 들어가시네요. 아니, 다 봐야지 다 네. 봐야지. 그러니까 뭐 저기 팸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요즘 딴지일보 게시판은 네. 베스트글 핫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추천 많이 받은 네. 거 전부 이재명 까는 거예요. 전부. 이재명 대통령을 깐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니 대통령 되겠다고 할 때는 우리 손 벌려가지고 표 이렇게 받아가 표 놓고. 받아가더니 지금 우리 이렇게 개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게 전부고 댓글도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화났어요가 이제 김어준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코어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네. 딱 그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서가. 예. 자, 그럼 이 사실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네. 김실 평론가에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네. 내일 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저는 그때 내일 해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안 될 거라고 저 속으로 생각했거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김민석이 살짝 이겨.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서가 정치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네,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되게 많아요. 네. 이 김어준의 딴지보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는 이게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하는 거하고 권리 당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 여론조사 하나 준비해봤는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선호도 조사입니다. 이 경선 선호도죠. 자, 우리 김 의원께서 얘기하신 당원과 지지층이 다르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들어볼 텐데 일단은 전체는 뭐 의견 유보가 제일 많긴 한데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가장 많았고 지지층으로 가보면 김민석 총리의 지지율이 거의 정청래 대표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온단 말이죠. 김 의원님, 네. 아까 말씀하신 근데 이 여론조사를 고지고대로 볼 건 아니다. 그걸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여론조사가 30이고요. 네. 여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층만 맞아요.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있죠. 이제 민주당원들과 저기 대의원이 합쳐서 55 플러스 15 해가지고 이게 7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더 매운맛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한 거하고 국민의힘 당원만 별도로 조사하기는 어렵지만은 실제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더 센 맛, 더 매운맛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권리당원의 분포가 상당히 더 김어준 소위 말해서 이쪽에 네. 영향력이 세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정청래 대표가 66% 나왔어요. 권리당원. 네. 아, 정청래 대표가요? 예, 박찬대랑 붙었을 때 오. 66% 나왔습니다. 박찬대가 뭐 친명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네. 만만치가 않다라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다만 지금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당원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요? 예. 왜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물론 아. 이 중에서는 진짜 정청래만 죽어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때는 잘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네, 이 정도까지 각을 세울 줄. 근데 지금 이렇게 각을 세우면 이건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지방선거에서 결과에 대해서 네. 정청래 대표가 무능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특히 호남에서는 공천을 잘못했다. 이게 그 전북 공천뿐만이 아니라 네. 전남이나 이런 데서 공천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사람만 많이 공천을 하고 해서 막 범죄자 공천하냐 하면서 막 상여 끌고 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 그때 그 상여. 예, 그 정청래 대표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은 김민석이 압도할 수는 없고 네, 약간 유리해졌다 정도로 봐요 지금은. 네. 자, 이거 뭐 사실 정청래 대표가 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말할 때부터 조짐이 좀 보였는데 지금 진보 진영에 사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불씨가 조국 전 대표 같아요. 지금 친문 진영에서 그리고 친노 진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
여전히 조국 전 대표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자기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선됐던 북구갑에 나오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나를 말렸다. 정의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일단 그 말린 거 맞아요? 얘기하기 전에 네. 김민석, 정청래, 뭐 송영길 3파전이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는 사실 6.3 지방선거 전에는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네. 연임 도전한다고 하면 한 51대 49로 정청래가 우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6.3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불과 뭐 한 3, 4일도 안 돼서 여러 방송에서 아니 지금 이제 정청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큰 민주당 내에서의 그 강성 지지층들을 바탕으로 한 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거인이 어떤 거인이었냐? 주유소에 있으면은 그 바람 넣어갖고 그 여기 막 흔들리는 그 거인. 그 거인 같았던 거예요. 거기에 아까 잭라이프를 하나 찔렀더니 지금 그러니까 바람이 빠져갖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정도라고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그 당권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그 1주년 기자회견, 네. 지난번에 그 서울공항에서의 환송 장면, 또 돌아와서의 기자회견, 일맥상통하는 건 나 정청래랑 일하기 곤란해. 나 정청래가 당대표 돼서 일하면 뭐 나 힘들 것 같은데 오죽하면 그 이코노미스트랑 인터뷰했을 때는 전직 대통령 뭐 구속되고 탄핵됐다. 나도 그럴 가능성이 pretty high.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이러면서 저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그 당원들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나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 되면은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민주정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니까 당원들이 맞아. 정청래 민주당 대표면 이거 이재명 대통령 힘들겠는데? 네. 이런 식의 여론이 굉장히 확산됐어요. 지난해에 있었던 뭐 권리당원에서 66% 그거는 지난해 일이야.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출마한다고 하지만 아직 출마 선언 안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길을 쉽지 않다.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명성 경쟁과 관련해서도 김민석 총리도 지금 다 나와서 정청래 가겠다는 건 나도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로 완전히 좀 분위기가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 대표 아니 당연히 부산 나갈 거라고 생각했죠. 전 부산에 나갔으면 이겼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도 작년쯤에 들었었어요. 조국혁신당 당시 조국 대표가 나가고 한동훈 대표가 부산 북갑에 그때 정치 재기하기 위해서 선거에 붙는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싫어할 거다. 왜냐? 뭐 차기 대선 선거 같은 그 정치적 무대를 두 사람에게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국 대표에게 전화했고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 나오지 말라 했는데 나와서 사자 대결했으면은 무조건 안 되죠. 무조건 안 되나요? 그럼요. 사자 대결했으면 무조건 안 되고 민주당이 3자 대결했으면 조국 대표가 됐을 것 같아요. 3자면요? 3자 대결했으면.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안 나오든 민주당이 하정우 안 나오고. 근데 4자 대결이라는 거는 보수표가 거기 한 60%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가져가는 게 6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43% 대 16% 가져간 거고 민주당의 40% 표를 아무리 그 조국 대표가 90%를 가져간다고 해도 얼마예요? 36%밖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자 대결에서는 조국 대표가 당선될 수 없고 하정우 같은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으면은 당선됐을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여당 내 집안 싸움이 너무 크게 벌어져가지고 이게 보통 집안 싸움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안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짧게 얘기하면은 아까 전에 그 한국갤럽 조사가 있었잖아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큰 의미는 없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러면은 어느 당대표를 선호하느냐. 누가 나왔어요? 아까 막 로데이터를 보시는 것 같던데 누가 1등이었어요? 국민의힘 김민석 12, 송영길 11, 정청래 19.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청래 대표를 원한다.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 장동혁 포에버, 장동혁 계속해줘, 뭐 이거랑 국힘 지지층이 그래, 정청래만한 사람이 없지. 다음 선거 때까지 버텨달라. 똑같아, 데칼코메. 지금 국민의힘 패널 중에 뉴 정청래 많아요. 그래요? 저도 사실 정청래 그 의원 응원한 메시지를 가끔 냈어요. 왜냐? 어떤 메시지냐? 아니 지방선거 패한 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잘못이냐? 원인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잘못했다. 그 X 정치.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공소 취소라든가 스타벅스 마케팅, 그랬죠. 뭐 저질에게 그 지배받는다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더 맞아요. 영향을 많이 미쳤지. 사실 대통령 보고 그 선거 가서 뽑지 맞아요. 민주당 대표가 누구냐 이거 보고 뽑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네. YTN 라디오에 제가 서정욱 변호사랑 같이 방송했거든요. 네, 네, 네. 서정욱 변호사가 공개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뉴 청래파다. 아, 청래파. 야, 이거 뭐 선거 없다고 지금 너무 다들 지금 집안 싸움에 이렇게 숟가락 하나씩 얹고 계신데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 집안 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